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니스트와 주식비더의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자, 제가 십몇 년 전에 주식 초창기 시절에 하나의 일화가 있어서 좀 얘기를 간단하게 하고 오늘 얘기를 시작해 볼게요. 그 당시 제가 이제 소액으로 주식을 하고 있었어요. 뭐 한 몇백만 원으로 주식을 하고 있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근데 주변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전업을 되게 오래 하신 분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궁금하니까 이것저것 물어보잖아요. 그때 제가 했던 질문 중에 하나가 저 근데 전업하려면 시드 금액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투자금 어느 정도 있어야지 전업할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을 했거든요. 이거는 요즘에 저나 어니스님도 많이 듣는 질문이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들었던 답변이 조금 인상 깊게 머릿속에 남아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도 좀 제 머릿속에 기준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전업하려면 예전에는 과거에는 한 1억 정도면은 됐던 것 같다. 그런데 요즘은 시장 환경이 좀 바뀌고 뭐 그러니까 내 생각엔 한 2억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 2억이면요 집도 샀어요. 요즘은 이제 너무 비싸져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비싸져서 어려울 수도 있는데 서울 수도권에서 집도 샀을 정도의 가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되게 멀게 느껴진 거죠. 와, 2억? 2억을 언제 만들어?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역시 전업의 길은 멀고 험하구나, 막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이제 지나면서 어느덧 이제 제가 그 시드를 더 넘는 금액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전업은 안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때 당시 느꼈던 감정하고 요즘의 제 상황과 시드 금액을 가지고서 좀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가뜩이나 또 가끔씩 얼마로 해야지 주식으로 전업할 수 있냐 이런 질문도 받곤 하니까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좀 요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주식을 제대로 잘 하려면, 뭐 어떤 분들은 전업하려면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려면 과연 시드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그 시드를 나는 지금 얼마 없는데 그렇게 늘려가려면 현실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인지, 뭐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 궁금해 하실 만한 얘기를 좀 편하게 대화를 하면서 나눠보고요. 그러면서 또 팁을 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실제로 그 버디님 과거에 만나보셨던 그 분의 답변에 저 상당 부분 동의하는 게 있습니다. 뭐 금액은 다른데 네. 저도 제 생각에도 전업을 하려면은 집값 정도, 이거에는 동의를 해요. 왜냐면은 이게 정말 많은 의미를 말해주거든요. 그럼 집을 사서 그거 뭐 월세 돌려서 받을 수 있는 수준의 돈, 근데 동일한 행위를 주식에다가 했었을 때 받을 수 있는,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돈, 그리고 공실이 생겼을 때의 리스크 등등 뭐 비슷한 점이 많은데, 결국에는 주식 투자를 전업으로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 이유는 월세 돌리는 것보다는 나은 수준의 수익률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겠죠. 근데 이렇게 얘기 들으니까는 요즘 집값 아시잖아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이제 서울 집값은 막 게다가 막 10억, 20억 하니까, 네. 그러면 도대체 전업을 누가 하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듣는 분들이. 네. 그렇죠. 지방은 또 얘기가 또 다르기도 하지만, 또 네. 그리고 뭐 아파트냐 빌라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뭐 어쨌든 평균적으로 많이 올라가는 상황인데, 그럼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전업하려면 어쨌든 좀 더 많은 시드가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겠네요. 그것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전업 투자는 주식 실력만 좋으면 무조건 장땡이겠지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 바닥을 정말 모르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착각이자 조금 세게 말하면 망상이에요. 우리나라 특유의 교육열과 소비 문화, 그리고 체면 문화,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하게 되면은 이러한 것들이 뭐를 말할까요? 결국엔 지출의 규모거든요. 이 지출의 규모가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우리나라 삶의 수준이 나아지면 나아질수록 이 지출 규모가 커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전업으로 투자 수익으로 메우려면은 거기에 상응하는 시드가 같이 올라가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맞추는 게 쉽지 않고, 사실 그런 의미에서 꼭 전업 투자를 반드시 해야 되나?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물음표는 좀 있습니다. 이거는 약간 좀 관점의 차이일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돈이 얼마 없는데 그래도 좀 이 정도 모이면은, 충분히 많진 않지만 이 정도 모이면은 내가 전업해서 힘들게 남 눈치 안 보고 일하면서 돈 벌지 않아도 주식으로 먹고 살 수 있겠지, 그러니까 전업하지, 약간 내가 어떻게 보면 되게 최소한의 그런 기준점을 가지고서 최대한의 효과를 뽑아내기를 목표하면서 전업이란 걸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 이제 저나 어니스님처럼 오랜 기간 주식을 해왔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 갖춰놓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하면서 살게 되면은
그러면은 돈이 뭐 1억이냐 2억이냐 3억이냐 뭐 이렇게 있을 때 이걸 가지고 내가 뭘 하지?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로 내가 어디 집을 사서 월세라도 넣을까? 우리 살고 있는 집을 좀 이사를 가서 더 좋은 상급지로 이사를 갈까? 뭐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데 그 고민에서 되게 자유롭게 내가 주식으로 전업해야지라고 할 정도가 되려면은 나머지 그 비교하는 것들과 대등한 상황까지는 됐을 때 좀 고려가 될 만한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집을 사서 월세로 놓을까? 주식을 할까? 이런 정도의 그 비교 상황이 되고 이게 훨씬 낫구나, 낫지, 역시 내 경험과 내 실력을 토대로 했을 때 낫지라는 판단이 들었을 때 그때 최종적으로 어떻게 보면 하기 싫은 전업 투자를 하게 되지 않을까? 뭐 약간 좀 그런 느낌으로 저는 좀 와닿았거든요. 그냥 진짜 말씀하신 거를 좀 직관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은 저도 실제로 되게 많이 받는 질문이기 때문에 제 생각을 가감없이 표현을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전업 또는 필요한 시드 금액 이거에 대해서 궁금한 이유가 그건 것 같아요. 주식 투자를 한다라기보다는 주식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에 가깝더라. 최소한의 금액으로 최대한의 소득을 만들기 위해서 주식만 한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뛰어들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걸 사업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액이 사업을 꾸려나갈 자금이 굉장히 부족하거나 타이트한 상태에서 그 사업에 뛰어든 거예요. 잘 돼서 대박이 날 수도 있겠지만 확률적으로 굉장히 낮아요. 근데 첫 방에 잘 되지 않으면은 그 다음에는 바로 나는 자금난에 시달리게 되고 그러면 그 사업은 궁극적으로 어려워지거나 망하게 되는 그런 악순환으로 가는 건데 주식 투자를 약간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조의 전업을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행동은 좀 하지 말아라, 이 이야기를 명확하게 해드리는 거죠. 약간 좀 다른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좀 뭐 저렇게 해서 소액으로 할 수 있죠. 뭐 하라고 해볼 수 있죠. 다른 게 대안이 없다면. 근데 그건 아니니까 대부분의 분들은 대안이 있을 것이고 전업이라는 것만 놓고 봐도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세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시드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잖아요, 어니스트님. 그쵸. 네, 저희도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고 따지고 보면. 근데 이제 현실은 제 주변에 주식으로 1,000만 원 단위로 하는 분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몇 천만 원 정도는 하는 것 같아요, 요즘엔. 근데 억 단위로 한다, 이런 분들은 진짜 거의 없거든요. 근데 그런 식이면은 물론 이제 몇 천만 원도 큰 돈이지만 뭐 전업 이런 거랑은 거리가 멀고, 그리고 전업을 떠나서 주식으로 좀 크게 수익을 내는 거랑은 좀 더 거리가 멀어지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마음속으로 나 1억 정도만 있으면 주식하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 정도는 많이들 하실 텐데, 그런 꿈을 이루려면 뭐 어떤 식으로 해나가는 게 좋을까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루는 게 과연 진짜 좋긴 좋은 걸까요? 왜냐면 요즘 같은 경우에 오늘도 지수가 팍팍 떨어지는데 뭐 예를 들면 1억으로 하는 분들, 10억으로 하는 분들은 하루에 얼마나 많이 손실을 볼까, 이런 걱정도 드니까. 일단 10억 정도로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방금 전에 말했었던 그런 걱정 정도는 자유로워진 상태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은 하고요. 그 걱정에서 자유롭지 않은데 10억으로 하고 있다라면 조금 무모했던 게 아닐까, 그냥 원래 돈이 좀 있어서 그 돈을 처음부터 그냥 시드를 키운 게 아닌가, 시드를 키워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해야 될 것들을 다 생략하고 건너뛴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은 일단 들고요. 근데 대다수의 분들은 일단 그런 시드가 없는 상태에서 주식 투자를 하잖아요. 그게 현실이고 사실이니까. 그럼 평생 시드가 부족한 상태로 해야 되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시드가 작지만 작은 상태에서 결국에 주식을 잘한다는 거는 이 시드가 이렇게 커질 수 있어야 된다, 이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처음부터 크게 시작해서 나 뭐 한 5억 있어, 이걸로 주식 시작, 이러면 잘 될 것 같지만 이러면 진짜로 더 크게 잃을 뿐이에요. 이건 안 된다. 주식을 잘하기 위해서는 작은 시드로 시작해서 큰 시드를 만들어가는 이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니까 나 지금 500만 원 있는데 이거 열심히 굴려가지고 이거 1,000만 원 만들고 2,000만 원 만들려고 했는데 물렸어요. 그래서 지금 좀 짜증납니다. 시장 언제 좋아지죠? 이거 빼가지고 나중에 좋아질 때 들어와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하는 것 같거든요. 당연히 이제 작은 시드로 큰 시드를 만들려고 하다가 그게 잘 안 되니까. 네. 그러면 이제 그걸 배우고 싶습니다, 그러는 뜻으로 이제 저희 클럽에 가입하려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 방법이 있나요? 이 시장이 좋으면야 방법이 있겠지만 요즘 같은 때 방법이 있을까, 이 얘기를 좀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저는 여기서부터가 이제 진짜 관점의 차이가 나는 단계라고 생각해요. 그냥 쉽게 얘기를 해볼게요. 500만 원 가지고 뭐 거창할 거 없습니다. 5억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때 시청자분들은 어떤 생각이 나나요? 500만 원으로 5억 만들기.
그 정도면 대박인데? 괜찮은데? 근데 여기서 일로 넘어가는 단계를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을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대부분이 여기서는 수익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수익 내서 500만원, 1000만원 만들고 1000만원을 3000만원 만들고 5000만원 만들고 1억 만들고 그래서 5억을 만들면 대박이지. 그리고 이게 가능하게 되면은 이게 나의 소득을 대체해 줄 수도 있으니까 전업도 가능하지. 이런 프로세스예요. 대부분이. 아닌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만나보고 저한테 이런 구조를 질문하는 대다수의 분들은 머릿속에 누가 가르쳐준 거 마냥 이런 프로세스가 딱 머릿속에 편견처럼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이러니까 주식 투자하려고 하는 거고. 근데 제가 제안드리는 얘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단계에서는 수익만으로 가지 말고 수익과 소득을 집어넣을 수 있어야 돼요. 중요한 거는 나의 소득을 집어넣을 수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준비가 되기 전에는 자신이 투자를 하기 위해서 투자 외에 직업적이든 아니면 뭐 다른 구조적이든 소득은 필요하다. 이게 있어주는 게 무조건 유리하다. 이 말을 먼저 해드리고 싶어요. 피해갈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야 그거는 뭔 당연한 얘기를 하시지? 500에서 5억 만들 때 내가 소득을 벌어서 여기다가 넣으면은 주식 못해도 5억은 되겠지. 돈 잘 버는 사람일수록 더 빨리 되겠지. 게다가 나는 심지어 돈도 그렇게 많이 못 벌어서 넣어봤자 계산해보니까 5억 만들려면 이거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모르겠다. 이거는 그냥 당연한 얘기일 뿐이고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얘기인데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진짜 많죠. 근데 여기서 바로 제가 생각할 때 그 차이, 다름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당연한 얘기인데 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안 해봤잖아요. 거기서부터 차이가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사람의 능력은 다 달라요. 직업적 소득도 다 다릅니다. 근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정해져 있는 어떤 특정 소득이나 규모나 뭐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는 가이드가 잡혀 있어요. 인정하든 인정하기 싫든 간에. 근데 주식 투자하는 이유가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닌가요? 이거를 그냥 예금만으로 저축만으로 그냥 꾸준히 모은다라고 했었을 때 이 5억 언제 모으냐 이런 생각이 든다라고 하게 되면은 최소한 주식 투자를 해서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 5억이 안 될 것 같은 게 되기도 하고 더 빨리 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수단으로서 주식만 한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렇게 한번 계산해 볼게요. 내가 한 달에 한 50만 원 정도는 저축이 가능한 것 같다라고 이제 계산이 나왔어요. 예를 들어. 그래서 그 저축을 예금에 안 넣고 적금에 안 넣고 주식에다가 이제 꾸준히 넣는다고 가정을 하면 1년이면 6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600만 원씩 이거를 넣어서 여기 적어 놓은 5억이 되려면 그러면 이건 뭐 10년을 해도 안 되는 건데 20년을 해도 안 되는 건데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지? 이 생각이실 거예요 아마. 주식을 하는데 저축으로 접근을 한 거죠. 많은 분들이 생각이 좀 여러 가지가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바로잡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50만 원씩 진짜로 저축을 한다 라고 하게 되면은 1년에 600이에요. 그러면은 10년 가게 돼야 6천입니다. 그쵸? 그러면은 100년 가야 6억 정도 나옵니다. 물론 여기서 이자 조금씩 플러스 돼서 그 이상 나오겠죠. 근데 그럼 100년까지는 안 걸려도 한 진짜 7, 80년 동안에는 가야 내가 원하는 5억 모으겠네? 이렇게 되면은 이거 죽기 전에 되겠어? 답도 안 나오네. 평생 일해가지고 이렇게 하자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이 구조적으로 딱 이런 프로세스가 보이니까 어때요? 하기 싫어지죠.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 하기 싫어지는 게 주식이라는 수단을 이용하게 되면은 달라진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달라질 수 있다. 이것보다 훨씬 더 짧아질 수 있다. 그러면 이거를 10년 만에 되냐? 20년 만에 되냐? 아니면 그보다 더 빠르게 5년 만에도 되냐? 이거는 정말로 이 투자자의 환경에 따라서 다 다른데 제가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보고 가르쳐보고 이런 구조를 짜면서 동기부여를 해서 만들어 본 결과 정말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만들어들 내시더라고요. 이 차이는 이것도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되게 큰 차이가 나요. 이게 정말 최선이었어? 여기서부터 일단 차이가 납니다. 주식으로 돈이 벌리고 수익이 나면서 이게 빠르게 자산이 성장하는 것을 느끼는 사람은 시키지도 않았는데 처음에는 분명히 저 50만 원도 저축하기 힘들어요. 저 버는 것도 얼마 없고요. 이랬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자발적으로 저게 커져 있어요. 막 200까지도 갑니다. 분명히 안 된다고 했었던 사람인데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느 정도의 초반에 어느 정도 몇천 정도에 대한 덩어리만 만들어지기 시작하게 되면은 뭐 너무 뻔한 얘기지만 이 응집된 자금이 스노우볼 효과를 주면서 거기서도 분명히 플러스로 모아주는 게 있기 때문에 굴러가는 속도 자체가 다르고 그게 목표한 시드로 가는 그 시간을 진짜 현저하게 단축시켜 줄 수 있다라는 그 구조를 꼭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제가 경험해서 알 수 있어요. 다 머릿속으로 막 계산하면서 내가 얼마를 저축을 했기 때문에 내 현재 시드가 이렇게 됐겠구나, 내가 수익이 얼마나 났기 때문에 현재 시드가 이렇게 됐겠구나, 그런 적이 없어요, 애초에. 근데 생각해 보시면 제가 이 정도 이렇게 금액을 만드는 데 있어서 몇 년 안 걸렸거든요. 몇 년 안 걸렸다는 얘기는 지금 계산대로면은 한 달에 무슨 뭐 막 500만원, 600만원, 700만원을 여기다 주식에다 넣어가지고 그게 그래야지 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거 절대 아니거든요. 저도 외벌이 가장이고, 그리고 뭐 사업이 안 되던 때도 있었고, 심지어 아시죠? 몇 년 전에 이제 제가 뭐 이상한 사업 했다가 막 수억 날린 적도 있고, 막 그러는데도 이게 이런 식으로 굴러간다라는 거는 지금 말씀하신 거대로 경험적인 게 되게 큰데, 이 정도로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 자연적으로 이 금액을 늘려나가는 그런 의지를 갖게 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그로 인해서 커가는 그 시드에서 만들어지는 그 수익금도 내가 생각했던 거, 지금 현재 내 투자금 몇백만 원인 상태에서 예상하는 것과는 굉장히 다른 규모로 만들어지는 그런 측면들도 있고, 그 상호 복합적인 것들이 더해지면서 이 속도를 정말 내 생각이 따라잡기 힘든 속도로 이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그걸 이제 뭐 복리 효과라고도 할 수 있을 거고, 이런 경험들을 해본 사람으로서 이게 지금 50만 원이든 30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내가 주식에 여기 지속적으로 내 수입을 넣어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그게 아닌 사람의 차이는 단순하게 현재 시점에서의 그 10만원, 20만원, 30만원 차이가 절대 아니다. 10배 차이, 100배 차이가 나는 거다라는 얘기를 저도 되게 해주고 싶었는데 오늘 그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네, 이게 저는 투자에서 되게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 저 되게 이과적인 사람이고 수학적인 사람이고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인간의 심리는 수학과 과학으로 표현할 수 없는 영역이다, 이 말을 인정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방금 전에 말한 그 구조가 저는 그게 정확하게 해당한다고 생각해요. 왜 이 주식이라는 수단을 가지고 모아가는 구조가 왜 그냥 단순 저축보다 좋은지에 대해서 숫자적으로만 계산적으로 접근하게 되면은 그 차이가 몇 배 난다, 속도가 몇 배 빨라진다, 이거를 수치적으로 딱 떨어지게 말은 못합니다. 근데 빨라는 져요. 확실히 빨라집니다. 여기서는 인간의 심리, 의지, 욕심 이런 게 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숫자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문배철강이라는 종목을 한번 봐볼게요. 여기서 누군가가 매수를 시작했어요. 뭐 그냥 뻔하게 똑같이 물렸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구조의 사람과 이 구조의 사람은, 아니면 일반 그냥 물타기만 하는 사람은 물타기를 적당히 하다가 포기를 할 거고, 그냥 일반 저축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물리면은 그냥 존버하면서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주식으로 돈을 모아가는 의지의 사람들은 방법적으로는 그거 그냥 뻔하디 뻔한 물타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달라요. 다르다는 거는 계속해서 이 종목의 비중을 키워갈 수 있다라는 거고, 키워갈 수 있다라는 거는 내 돈, 내 시드가 올라가는 효과를 느끼기 때문에 심리적인 상태도 달라지고요. 마트에서 여러분들 항상 필요한 생필품이 갑자기 50% 세일한다, 그러면은 기분 좋게 사시지, 저거 왜 저러지? 저 회사 망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사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특정 시점에서 더 많은 의지를 부여할 수 있고, 그 차이가 뭐냐면은 첫 번째, 그냥 존버한 사람들 지금 상황에서 뭘 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사고 나서 중간에 그냥 내 맘대로 물타기 하다 포기한 사람들 여기서 탈출하면 다행이죠. 탈출 못했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크고, 근데 이 구조와 목적과 의지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세팅해서 제대로 시드를 모아간 사람들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이 과정을 수익으로 통으로 보상받습니다. 남들은 수익 못 내는 시점에서. 이게 되게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실제 빌드업의 마법 같은 거기도 한데, 이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은 거죠. 지금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는 이 저축, 수입을 넣는다, 이 개념이 빌드업 매매의 개념에 들어가 있죠. 저희가 이름 붙인 거긴 하지만 이 빌드업이라는 거는 결국은 내가 지금 있는 엑스트라 머니를 꾸준하게 주식 매수에 쓴다, 그로 인해서 스노우볼 효과를 만들어내고 시드를 키워나가고 안정적인 구조를 만들어낸다,
이 안정적이라는 거를 주식에서는 되게 하찮게 여기시는데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게 잃지 않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그 위에 플러스가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초보자분들에게는 특히나 더더욱 중요한 개념이죠. 그걸 지금 저희가 설명을 드리게 된 건데, 이게 숫자로 보면은 더 직관적일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투자해서 잘하면은 500만 원으로 나 투자했어? 그러면 여기서 10% 20% 수익 딱딱 잘 내가지고 한 100만 원씩 수익 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거를 되게 잘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보다 진짜 더 잘하는 건 뭐냐면은 500으로 시작했지만 내 시드가 5천까지 돼야 되는 거고, 이 5천이 된 상태에서 여기서 이 수익을 내가 한 20% 냈다라고 하게 되면 1000만 원입니다. 보세요. 공 하나가 달라져요. 시드도 달라지고, 그리고 이 시드는 어디 도망 안 갑니다. 어차피 여러분들 투자하면서 나 시드 키우고 싶은데 이 욕망과 이 니즈 있잖아요. 이거는 꾸준히 내가 해결해 나가야 되는 거지 한 번에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시드도 늘어났고 수익금도 커졌어요. 훨씬 더 좋고 빨라지는 효과 아닌가요? 10배씩 점프했는데 이거를 꾸준하게 할 수 있다? 이거는 시드 모아가는 속도가 진짜 안 해본 사람하고는 대화가 안 되는 정도의 영역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저희 클럽에 오신 분들이 저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게 그냥 이론이 아니라 클럽에 오신 분들이 경험하고 계신 부분이고, 실제로 클럽에서 한 해, 두 해 보내서 오래 계신 분들도 있어요. 저희한테 믿고 의지하면서 저희 매매를 그대로 따라 하시기만 하면서 자산을 키워나가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중에서 이제 몇몇 분들은 그 금액을 키우기 위해서 부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그쵸. 물론 이제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서 그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고, 그렇게 하고 싶지만 나는 형편이 안 된다, 어렵다 라고 해서 안타까운 분들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쨌든 그럴 수 있는 여력이 되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 정도까지 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단순하게 돈을 더 많이 모아야지, 저축을 더 많이 해야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그 복리적인 느낌, 그거를 경험해보니까 내가 이걸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거를 온몸으로 느끼신 거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볼 때는 진정한 투자자로 변모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서 투자를 위해서 삶의 패턴을 조율하고 조금 더 나은 그런 규모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라도 할 수 있는 것을 해나간다. 그게 제가 볼 때 이제 투자를 해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생각이거든요. 그 사람들 처음엔 전부 다 여기에 관심이 있었죠. 500으로 잘 골려서 회전 빨리 시켜가지고 수익 내는 거, 이런 방식을 더 선호하고 이게 더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것도 합니다. 저희 클럽에서 하는데 실제 빌드업도 같이 하잖아요. 이 두 개를 둘 다 같이 해보니까 이게 더 좋다라는 거를 그냥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더 좋다보다는 같이 하는 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저게 없을 이유가 없다. 네, 같이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같이 할 수 있는데. 이게 참 여러분들 알게 모르게 피해자예요. 이 500만 원으로 수익을 내서 1000만 원 만들고 1억 만들고, 그런 영웅적인 이야기들이 막 가끔 나오잖아요. 요즘엔 나오지도 않지만 그런 거를 보고 자란 여러분들이 입게 되는 피해입니다. 제가 볼 때는 당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희 클럽에 올 때도 어니스님 저 지금 시드 100만 원밖에 없는데 이거 열심히 굴려가지고 많이 만들 수 있죠?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가능하죠. 그런데 왜 그것만 하냐고요. 그럴 이유가 없는데, 다들 경제활동이라는 걸 하고 수입이 있고, 아무리 형편이 어렵다고 해도요, 정말 뭐 저축할 여력이 1도 없는데 주식을 한다? 그런 분들은 제가 볼 때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다 여기에 뭔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구조적인 그런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썩히고 있는 겁니다. 이거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있고, 그래서 알고 있어요. 주식에다가 내 돈을 계속 들이부어도 괜찮아? 주식하면 망한다던데? 이런 생각이 좀 깔려 있으신 분들이 많은데, 그 말인즉 주식으로 수익을 제대로 내본 적 없고 주식으로 부를 잃어본 적이 없다라는 자신의 경험에서 나온 그 울타리 속의 생각인 거죠. 그죠. 그리고 그렇게 돈 계속 넣는데 그 종목 상폐되면 어떡해, 뭐 이런 걱정도 막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가 되시는 거 아는데, 그거 역시 그거 상폐되게끔 하는 것 자체가 문제일 뿐더러, 상폐된다 해도, 저희가 예전에 영상에서 심지어 그런 얘기까지 했잖아요. 상폐돼도 괜찮다, 거기다가 몰빵할 거 아니다, 우리. 구조적으로 이기는 주식을 한다는 거는 그런 게 아니다. 본인이 경험하는, 본인이 걱정하는 그 수준에서의 그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게 그냥 단순한 말이 아니라, 저희도 주식을 하다 보면 온갖 것들 겪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산이 키워지고 수익이 나고 리스크가 관리가 되는 거는,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뭔가 다른 차원에서 주식을 하고 있다는 거를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방법이 있다는 거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진짜 맞아요. 진짜 중요한 얘기인데, 만에 하나라는 확률,
주식에서는 이 만에 하나라는 확률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왜냐? 꾸준히 할 거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10,000번 투자를 하게 되면은 한 번은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꾸준히 투자하게 되면은 언제고 무조건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언제고 무조건 만났을 때 그 한 번 만난 변수에서 내가 KO 당하면 끝입니다. 이 끝이 의미하는 거는 인생이 나락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는 이 만에 하나의 확률조차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정도 준비를 해놔야 된다. 저는 주식 투자에서 이것만큼 중요한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까지 잡아내야 이기는 주식 할 수 있다 라고 진짜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죠. 저나 버디님 같은 경우 10년 이상 15년 20년 이렇게 투자를 했었을 때 이미 10,000번 넘게 투자를 했죠. 10만 번도 넘게 투자했을 거예요. 그럼 이런 상황 안 만나봤을까요? 다 만났는데 왜 극복했을까를 생각해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 만에 하나를 어떻게 준비하고 컨트롤하고 그러면서도 이런 구조를 만들어서 시드를 꾸준히 늘려나가고 거기서 수익을 만들어내는가, 이거는 진짜 살아있는 경험치이자 노하우이기 때문에 이런 건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저희가 이거 이렇게 하면 그냥 되니까는 꾸준히 아무거나 사세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해야 이 만에 하나까지 잡으면서 이 빌드업이라는 걸 해서 시드가 막 500이 1억이 되고 1억이 2억이 되고 3억이 되고 이런 길을 내가 걸을 수 있을까라는 그 호기심, 진정한 호기심을 갖게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길을 하나하나 걸어볼 생각을 하는 거, 그게 중요한 거지. 저희 얘기를 오해해가지고 아무거나 이렇게 계속 사 모으면 됩니다 이렇게 또 해석하시면 그건 또 곤란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짜로 꼭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저희가 오늘 구조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이 모든 게 빌드업과 관련된 얘기인데, 빌드업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빌드업? 별거 아니야, 되게 쉽던데? 실제로 저희가 채널에서도 빌드업 매매하는 방법이나 제가 열매님 코칭하는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보여줘가지고 이거 따라하는데 있어서 어렵지 않을 거예요. 저것만큼 쉬운 거 없는데? 근데 뭐 별거 없어 보이는데? 이런 생각들 많이 한다는 거 저도 잘 알거든요. 근데 진짜로 진심으로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게 다가 아니다. 여러분들이 보여지는 거는 빌드업의 100이라는 파워 중에서 진짜 0.1 정도만 보고 있는 거다. 쉬워 보이는 그 단면만 보고서 생각하는 거다. 빌드업 매매만 놓고 보게 되면 매매를 하는 행위에 있어서 어려워 보이는 건 하나도 없지만, 진짜 빌드업 파워는 그 외에 그 안에서 파생되는 생각과 계좌에 유리하게 영향을 끼치는 요소와 주식 투자 전반에 영향을 주는 요소, 계좌에서 방어적인 요소, 계좌에서 공격적인 요소, 이런 구성과 균형을 잡아 나가는 거. 사실 저는 이렇게까지 말하거든요. 투자에서 가장 어려운 게 저는 빌드업이라고 생각해요. 끝판왕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급주 매매, 단타 매매, 스캘핑 매매, 제가 실전 매매에서도 많이 보여드렸거든요. 오히려 그게 훨씬 쉬워요. 빌드업이 훨씬 어렵고 훨씬 더 많은 거를 내포하고 있고, 진짜 온전히 그 파워를 다 활용해야 빌드업의 가치가 극대화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수급주 매매로는 아까 전에 말했었던 500만 원으로 5억 만들기, 50억 만들기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빌드업 매매를 온전하게 하게 되면 대부분이 해낼 수 있다. 이 정도로 파워가 다르다.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죠. 이거는 저 역시 과거에 어니스님 빌드업 좋은 거 아는데 그거 뭐가 그렇게 좋다고 계속 그러세요 라고 제가 직접 이 워딩 그대로 말을 했던 사람으로서, 그러나 이제 뭔가 다르다는 거를 깨달은 사람으로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볼게요. 많은 분들이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거에 다 답이 있는데, 이 빌드업이라는 거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거기서 0.1% 정도, 1% 정도의 그런 효과 있는 것만 가져다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빌드업? 그래, 뭐 이런 주식, 문배철강이라는 주식 여기서 계속 이렇게 좀 사 모으다가 이렇게 슈팅 나올 때 팔면은 그럼 이게 빌드업이네. 그래서 이런 거 하니까는 나 수익 나네요. 어니스님 감사합니다. 빌드업 알려주셔서 그거 해가지고 수익 납니다. 거기서 그치고 있는 거예요. 수익 나는 거 뭐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죠. 근데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인생이 안 바뀌잖아요. 근데 저희가 말하는 거는 내가 몇백만 원밖에 없었던 사람이 몇 억으로 전업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탈바꿈을 하게 되는 것. 주식으로 재테크를 해서 주식으로 자산 증식을 하는 게 주력이 되게끔 하는 거, 뭐 그런 뭔가 지금 내 형편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주식을 하게 된다는 그 측면에서 이 빌드업을 이용하려고 하면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이게 단순하게 그냥 여기서 이렇게 좀 사고 판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게 이제 주식하는 그 전반에 걸쳐서 다양하게 다각도로 스노우볼 효과가 있을 정도로 그렇게 접목이 돼야 되거든요.
그 시드 규모도 커져야 되는 거고 그 여러 가지 고려할 것들도 다 접목이 돼야 되고 근데 그렇게 하자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빌드업이 끝판왕이다. 매매 중에서 가장 어렵다라고 하는 게 이거는 이해가 안 될 수가 없을 거예요. 절절하게 공감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어려운 거를 어떻게 할까 궁금해 하시는 게 먼저라는 거죠. 별거 아닌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인데 진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밖에서도 클럽 안에서도 그리고 시청자분들한테도 저희 채널 이름을 한번 생각해 주세요. 어니스트와 주식 빌드업. 왜 주식 빌드업일까? 어니스트는 수급과 파동 매매도 잘합니다. 수급 잘 읽어요. 빠른 매매 잘합니다. 그러면 어니스트와 수급과 파동 이런 게 아니라 왜 주식 빌드업일까? 생각해 보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빌드업이라는 수단이 현존하는 이 사회에서 사다리 계층이라고 하죠. 클래스를 레벨업 시킬 수 있는 그 사다리가 많이 사라졌잖아요. 사실 슬픈 얘기인데 이 계층을 올릴 수 있는 이 사다리가 많이 사라진 이 시대에 진짜 몇 개 안 남은 사다리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근데 더 좋은 거는 많이들 모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충분히 유효하지 않나 생각도 해봅니다. 뭐 많이 모른다의 문제라기보다는 사실상 이게 하기 어려운 거라서 그냥 안다고 해서 그냥 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저희가 유튜브에서 계속 수백 편의 영상을 올려드린 거기도 하고 단순히 영상으로 그냥 이거 빌드업입니다 이거 모아가세요 이렇게 시드 키우면 됩니다 그래갖고 되는 거면은 참 얼마나 쉬워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이 주식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경험이 또 필요한 거고 주식을 어떤 식으로 경험하느냐도 되게 중요한 거라서 저희가 그 경험까지 같이 하는 클럽을 수년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클럽에서 모든 회원분들이 다 저희처럼 되고 있다 이렇게까지 말은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저희랑 결을 맞춰서 꾸준히 따라오시는 분들은 저희 뒤에서 저희가 걸어온 발자취를 따라오시면서 어떤 분은 더 빠르게 막 성큼성큼 오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좀 여유 있게 오시되 확실하게 성장을 하시면서 오시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자랑스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 투자클럽 합니다. 저희 클럽 이런 데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적어도 이런 데는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매 영상마다 오셔서 함께 해라 이렇게 또 추천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색안경 끼지 않고 보시면 오늘 저희 얘기했던 거 그대로 없는 얘기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없고 제가 걸었던 길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확신해서 말씀할 수 있어요. 뭐 어니스님은 저보다 더 먼저 그 길을 가서 앞에서 끌어주고 계신 분이고 그러니까 이제 저희를 보고 저거는 신뢰할 수 있는 얘기였구나. 오늘 뭐 500에서 6억 만들고 5억 만들고 6억 만들고 이런 얘기부터 해서 그 이상의 것도 가능한 거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들도 희망을 갖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요즘처럼 좀 짜증나는 주식시장에서 진짜 이런 얘기들 하기 좀 뭐한데 주식에 그래도 꽤 영향력 있는 주식 유튜버가 요즘에 주식 다 빼고 저 예금 넣습니다 이런 얘기까지 저 봤거든요. 진짜요? 진짜 네 봤어요. 이름 되면 알만한 유튜버예요. 근데 이거 참 진짜 그렇다. 되게 오랜만에 어쩌다가 봤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니지 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고 저희가 최근에 저희는 설렌다고 했거든요. 이런 시장이 우리에게 더 나은 그 기회를 주는 기회의 장이다. 이거는 당장에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이 기회를 잘 활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너무 결이 다른 거를 보고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그런 말에는 좀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물론 이제 뭐 지금 막 이 주식시장에 어려운 시장에 막 뛰어들어가지고 불나방처럼 뛰어들어서 망하라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근데 그런 길이 아닌 다른 더 잘 되는 준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길이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오늘 얘기가 또 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영상 요즘에 늘 길었지만 조금 더 길어지고 있지 않나요? 저희가 일부러 좀 그동안은 분량 조절을 했어요. 저희끼리 이제 둘이 얘기를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분량 조절을 했는데 약간 좀 그 리미트를 풀었습니다. 분량 조절 좀 안 하면 어떠냐. 요즘 힘든데 최대한 그래도 우리 생각을 좀 전하는 게 오히려 더 도움 드리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에 조금 더 분량이 길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영상이 앞으로 계속될 수도 있어요. 근데 지치지 않고 만약에 저희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신다면은 이 안에 중간중간에 정말 중요한 팁, 보석들이 숨겨져 있다는 거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여기서 이제 좀 마음이 동하고 함께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시면은 클럽에 오시면은 저희가 그 이상의 도움을 드린다는 것도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클럽 어떻게 가입하는지 또 간단하게 설명 한번 드리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네이버에서 주식 빌드업 공유 카페로 검색을 하세요. 자, 이렇게 주식 빌드업 공유 카페로 검색을 하시고 메뉴에 나오는 검색 결과 이 카페 타고 들어갑니다. 이렇게 생긴 카페가 나오는데 여기 카페 가입하기 한번 눌러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지를 찾아야 됩니다. 전체 글 보기 눌러서 메뉴에 있는 필독 공지 눌러주시면은 클럽 가입 안내 공지고요. 쭉 내용 한번 읽어보시고 중간에 영상도 플레이하면서 파악해 보시고요. 아래 보시면은 파란색으로 신청하기 링크가 있습니다. 요거 신청서 쓰시면은 저희 쪽에서 상담도 한번 받아보실 수 있고
궁금한 거 이것저것 많을 수 있잖아요. 여기서 물어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가입 안내 받으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유료 회비가 있는 그런 클럽인데 이 회비 이상으로 또 추가 할인해 드리는 게 있으니까 그것까지 이제 챙겨 가시고 이 회비가 얼마냐 이런 걸 떠나가지고 훨씬 더 큰 가치 저희가 전해 드립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 테니 저희 유튜브도 구독해 두시고 끝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